르노 삼성의 신형 크로스오버 SUV XM3를 시승을 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새로운 르노 그룹의 다운사이징 엔진이죠. 1.3L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을 올라간 TC260 모델입니다. 차를 소형 SUV 범주에 넣기가 좀 애매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플랫폼 자체가 소형차 쪽에 맞춰서 개발된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차도 소형 SUV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 텐데요. 자, 소형 SUV 중에도 좀 성격이 많이 갈라지죠. 요즘 워낙에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정통 SUV 스타일에 가까운, 좀 더 투박하고 실내 공간을 좀 더 키운, 지상고가 높은 그런 성격의 차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더 승용차 쪽에 가까운 공간 구성 그리고 디자인을 갖춘 차들도 있습니다. XM3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크로스오버, 좀 짬뽕 성격의 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이나 공간 구성 측면에서는 좀 승용차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시트 높이 그리고 최저 지상고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SUV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운전석은 시트가 약간 높은 거를 빼면은 전반적인 공간 구성이나 환경들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장비들 조작성도 좋은 편이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세로형으로 길게 돼 있는데도 물리적 버튼들 그리고 다이얼들이 스티어링 휠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작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한 실내 디자인은 요즘 르노 최신 디자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보인 르노의 최신 모델들이죠. 클리오라든가 르노 캡처 같은 그런 차들과 디자인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장재는 조금 더 유럽 스타일의 소형차보다는 좀 한 수준 높은 재질이라든가 꾸밈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르노 삼성 쪽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허리선 위쪽에 있는 부분들에 폭신폭신한 재질을 쓴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차들에 쓰이는 것만큼 소재가 고급스럽다거나 패턴이 아주 훌륭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도어 트림 위쪽에 있는 재질하고 대시보드 위쪽에 있는 재질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소형차들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드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들, 단단한, 두드려 보면은 딱딱한 소리가 나는 그런 재질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XM3는 그에 비하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의 넓은 면적을 이런 패턴이 들어간 장식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테두리 부분에 알루미늄 느낌의 플라스틱 테두리를 둘러서 스포티한 느낌을 더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두텁게 들어가 있지 않고 가늘게 들어가 있어서 지나치게 화려한 느낌을 주지도 않고 좀 적당히 배분이 잘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다만 이 X자형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아주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값싸 보이지도 않는 적당한 수준의 처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재치 있게 기교를 부린다면은 훨씬 더 지루하지 않은 그런 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외관 디자인이 작년에 러시아에서 먼저 생산해서 판매를 시작한 르노 아카나와 많이 닮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더 새로운 아키텍처, 더 새로운 플랫폼을 쓴, 외관만 비슷하고 속은 조금 더 알찬 그런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뚜렷하게 차에 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계기판, 이런 부분들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위 모델에는 일반적인 오디오가 들어가거나 조금 더 작은 스크린이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쓰이는데요. 상위 모델의 선택도는 기본 장비로 들어가는 풀 LCD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세로형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이 시스템은 새로운 아키텍처가 쓰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풀컬러 LCD, TFT LCD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상당히 좋고요. 색깔도 선명하고 화려합니다. 하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의 가운데 부분에만 디지털 LCD 계기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멀티센스로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할 때마다 계기판 디자인 테마도 달라지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모두 다 표시되면서 배치를 조금씩 바꿔서 중요한 정보들을 더 크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화면이 변할 때 애니메이션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거를 빼면은 상당히 보기 좋고 쓰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분들은 앞서 선보인 SM6, QM6 그런 차들에 쓰인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격 제어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존의 르노 삼성에서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썼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버튼들을 대부분 없애고 스크린 안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었는데 XM3에서는 몇 가지 물리 버튼들을 밖으로 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조 장치들은 다이얼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량 조절, 그다음에 온도 조절, 그리고 풍량 조절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은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푸시 버튼 식으로 해서 오토로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조작성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약간 많은 기능을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메뉴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뭔가 기능을 찾고 선택을 하기까지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은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오히려 물리 버튼들을 여러 가지를 밖으로 내놓기는 했지만은 그런 것들 중에서 더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그런 점들은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을 반영을 해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품들의 조립, 마무리라든가 조작감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다듬어 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좀 허술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단단하게 조립이 되어 있네요. 조립과 마무리 같은 부분들은 오래 쓰다 보면은 충격 때문에 서로 닿아가지고 잡음이 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렇게 좀 치밀하게 탄탄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놓은 것들은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체 너비는 1.8m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돼 있는데 여유로운 느낌은 소형차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요. 시트는 표준 체형인 분들이 앉기에는 적당한 무난한 정도의 크기이고요. 쿠션은 살짝 좀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쿠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 푹신함도 이렇게 막 너무 부드러운 정도는 아니고 약간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굴곡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세는 그리고 앉았을 때 착좌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시트를 좀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높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머리 위 공간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좀 시승차에는 썬루프가 달려있지 않은데 만약에 썬루프가 달리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앉은 키가 크기 때문에 공간 여유가 더 작게 느껴지지만은 일반적인 체형, 표준 체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답답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좌석 시트가 조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어 트림에 팔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좀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려놓고 그냥 둔 상태에서도 편안히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좌석 사이에 있는 이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도어 트림에 있는 팔 놓는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팔을 다 내려놓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대신 동반석에 앉은 분은 팔을 양쪽으로 내려놔도
편하게 팔을 쉴 수 있는 그런 높이로 그리고 폭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히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지붕선 때문에 머리 공간이 상당히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앉은 키가 비교적 큰 편인 제가 앉았을 때에도 머리 공간이 이렇게 막 아주 답답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거의 없기는 하죠. 하지만은 일반적인 체형인 분들이 앉았을 때에는 주먹 하나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 위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다만 등받이가 약간 좀 세워져 있는 편이고 등받이에 완전히 몸을 기대고 앉았을 때 이 머리가 위치하는 부분 바로 뒤가 이제 해치가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뒷좌석 공간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물론 차체 외부 너비에 비해서 이 도어 트림의 이 두터운 두께 때문에 실질적인 실내 공간은 평균적인 소형 SUV 수준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는 어른 2명 정도, 2명이 여유 있게 앉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좌석은 어린이 3명이 나란히 앉기는 괜찮지만은 어른 2명에 어린이 하나 앉기에 또 조금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등받이에는 뭐 센터 암레스트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요. 접이식 암레스트 안에 2개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뒷좌석용 송풍 구동이 되어 있고 뒷좌석에서 쓸 수 있는 USB 포트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이 두텁기 때문에 실내 도어 포켓도 상당히 좀 넉넉한 크기고요. 앞좌석은 전체적으로 좀 열린 부분도 크지만은 뒷좌석도 비교적 여유가 있고 길이가 길지 않다 뿐이지 500ml 음료수 같은 거는 충분히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좌석 등받이 뒤쪽에 포켓도 양쪽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출발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달려온 상태인데요. 1.3L 터보 엔진, 아주 뭐 대단한 성능을 내는 엔진은 아닙니다만 도심에서 주행하기에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혼자 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에도 비교적 시원시원하게 아쉽지 않은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제원표상으로는 뭐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속을 해보면은 터보가 돌아가는 그런 영역에서는 충분히 그 최대 토크 영역이 아니더라도 힘을 넉넉하게 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무게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원한 가속력을 이끌어내는 것 같고요. 덱트락제 7단 DCT가 쓰이고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엔진이 좀 더 힘을 낭비하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단 DCT, 물론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성상 정지 상태에서 뭐 출발할 때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정지하기 직전 속도 영역에서는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되게 거칠게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요. 출발할 때도 약간 앞차와 거리를 두고 꾸준하게 가속하면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XM3에는 1.6 가솔린 MPI 엔진과 1.3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올라가는데요. 어떤 엔진이 올라가든지 상관없이 스티어링 휠에 변속 패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들은 그냥 정상적인 올바른 스티어링 휠 잡는 위치에서 손가락을 뻗었을 때 살짝 닿지 않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약간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런 점을 제외하면 뭐 조작감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가속할 때의 회전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들려오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방음도 수준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귀에 거슬릴 정도로 자극적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나지막하게 깔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엔진 배기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시원시원하게 쭉쭉 뽑아주는 그런 느낌은 별로 들지는 않는데
그런 와중에도 상당히 가속하면은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특히 가속할 때 엔진 회전수가 2,500rpm 전후가 될 때에 제일 가속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활기찬 느낌이 드는 그런 엔진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하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상고가 높다고 해서 아주 뒤뚱거리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좀 특이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특이한 느낌이죠.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차분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쥔 손이나 몽둥이 쪽으로 올라오는 잔진동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가늘게, 꾸준히 올라오긴 하지만 아주 가늘게 느껴지기 때문에 동급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노면의 요철에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라든가 진폭이 긴 부분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 것들은 지상고가 이렇게 높은데도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일부러 차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막 억지로 붙잡아 놓는다든가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차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가 어떤 차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혀 SUV를 몰고 있다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승차에는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XM3에 들어가는 휠 사이즈 중에서 가장 큰 것이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잔진동이라든가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거슬릴 정도로 승차감이 많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시승 코스 자체가 비교적 평이한 구간이기 때문에 코너링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모는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18인치 휠을 끼워도 이렇게 크게 불편하다거나 거슬리는 그런 승차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차음을 상당히 잘한 편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타이어 접촉 소음이 어느 정도는 좀 밀리는 측면이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쪽, 머리 주변에서 나는 그런 소음들도 거의 잘 들리지 않고요. 다만 오늘은 좀 강풍이 부는 날이어서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런 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차체 때문에 나는 그런 소음들, 흔히 얘기하는 풍절음 같은 것들은 본이 모서리 부분 쪽에서 생기는 그런 소음들을 제외하면은 신경 쓰일 정도의 소음은 별로 없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궁합이 만들어내는 이런 기분 좋은 가속감, 적당한 차분함을 지닌 셰시가 주는 어떤 안심할 수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기분 좋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주행 특성을 보여줍니다. 상위 모델에는 멀티센스라는 드라이빙 모드 선택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에코와 스포트 모드가 있고 세부 설정이 가능한 마이센스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묵직해지고 가속 반응이 막 확 빨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솔직하게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반응을 하고 변속 시점을 약간 좀 늦춰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힘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성격의 모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 모드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집니다. 반응이 조금 더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스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나 반응이 그렇게 확 와닿을 정도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영리하게 잘 조절을 해준다는 뜻이겠죠. 체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스포트 모드가 아주 거칠거나 너무 반응이 빠르게 느껴지지 않고 에코 모드가 또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나치지 않은, 과장되지 않은 변화를 준다는 점은 장점과 단점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듬직하면서도 둔하지 않고 배기량이 작은 엔진을 쓰고 있는데도 아주 답답하지 않은 적당한 힘의 여유도 느껴지는 그런 동력계 특성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기본기도 잘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성격의 차에서 느끼기 어려운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고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사전에 알려진 정보들이 많지 않았기도 하고, 어제 발표가 되고 어제부터 시승 행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뷰가 이미 어제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고 예상했던 그런 차의 특성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 예상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수준으로 차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만듦새, 꾸밈새, 그리고 성능, 주행 감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수준을 갖춘 그런 차라는 느낌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화면 구성, 메뉴 구성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좀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 외부 디자인이 세련되고 개성 있는 데 비해서 실내가 좀 너무 수수하지 않나 그런 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차가 속한 차급 그리고 카테고리, 대중차 브랜드라는 특성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예상보다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서 XM3의 잠깐 시승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승을 진행하면서 찍은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순간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시승기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느낌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가능하시다면은 제이슨유.net에 방문하셔서 시승기도 함께 읽어보시면은 차를 이해하시고 느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